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요 18번 문제를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범인 도피죄, 범인 은닉죄 뭐 관련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어떻게 되냐면은 추징에 대해서도 또 물어봤고요. 이 사례형 문제에서는 어쨌든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문제거든요. 자, 일단 이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자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헌범이 많아요. 그죠?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꼭 그 결과가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죠? 어떤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국가적 법익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존립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기능, 이런 것을 갖다가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일단 요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읽고 나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갑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관 을에게 단속되었는데,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자, 지금 불법 게임장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야? 갑이라는 양반이야. 경찰관은 뭐다? 을이라는 사람이야. 그죠? 그 자리에서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실제 업주는 친형 병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끊어보자. 지금 또 한 사람이 등장했죠? 누구예요? 바로 갑의 친형 병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니? 자, 하나, 그 다음에 경찰관 B, 경찰관 을, 그 다음에 친형 병, 요렇게 3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후 불법 게임장 운영과 무관한 병은 그 친형이라는 사람이야. 갑의 부탁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갑은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고. 자, 지금 여기 요 대목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부탁에 따라서 지금 누가 출석한 거야? 경찰에? 갑이 출석한 것이 아니라 친형 B가 출석했죠.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점이 뭐냐면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 독단적인 생각으로 경찰서에 가서 내가 원래 실제 업주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형법 제 151조에 의해 갖고 범인 은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 친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동거 가족이 그 본인을 위해서 범인 은닉, 범인 도피를 교사하게 되면, 범인 도피를 저지르게 되면은 바로 제2항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벌하지 아니한다, 처벌하지 아니한다, 책임 조각으로 봐갖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갑이라는 새끼가 지금 자기 친형에게 그 형사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죠? 자기는 빠져나가고 떠넘기기 위해서 형이 좀 이렇게 깜빵에 좀 가라, 처벌 받아라, 대신 받아라 해갖고 형 보고 부탁을 했다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요. 자, 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이 병이란 사람 친형은, 그죠? 자기 혼자 경찰서에 출두해갖고 제가 원래 범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동거 가족이나 친족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을 위해서, 갑이라는 양반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해갖고 처벌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얘는 뭐냐, 갑이 부탁을 했어. 형, 나 대신 형이 가서 실제 운영자라고, 어디 갔냐, 형, 나 대신 가서 형이 실제 운영자라고 뻥 좀 쳐줘 해갖고 갑이라는 새끼가 자기 친형 B에게 형사 책임을 지금 떠넘긴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갑이라는 양반은 범인 은닉 교사가 되는 거고, 이 병이라는 친형은 뭐가 된다? 바로 범인 은닉 교사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갑은 종업원이라고 지금 엉뚱하게 진술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갑은 을에게 위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고 부탁을 또 했대요. 을에게, 경찰관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답니다. 자, 요거 받으면 돼, 안 돼? 이런 거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300만 원 돈 받게 되면은 바로 수뢰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증례죄가 되는 거고 돈 준 놈은. 자,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기역과 리을 맨 앞에 기역과 맨 마지막 리을 두 개만 맞고 가운데 니은과 디귿은 틀렸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정답은 몇 번이냐면 답이 2번이 답이야. 동그라미 2번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갑이 병이, 자, 아까 형이라 그랬었죠. 이 형이라는 사람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는 과정에서 게임장 등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했어요. 자, 이 경우에 자, 병의 행위는 범인 도피죄, 범인 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단순하게 형사가 물어보는 것에 그냥 네 그래요 하고 소극적인 대답을 했다면은 처벌하기가 곤란하겠죠. 그죠? 이 형이라는 사람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허위 진술하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뭐예요? 허위 진술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냥 형사의 물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적극적인 어떤 자규행위가 없다 해갖고 이것을 저기에 처벌하기가 좀 곤란한데, 이거 지금 얘는 지금 뭐니? 자기 동생을 적극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허위의 자료를 또 제출까지 했어, 경찰에.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의 행위, 그죠? 병의 행위는 바로 범인 도피죄에 바로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사파를 좀 준비해 왔는데, 자, 사파를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문제는 지금 경찰에 걸렸단 말이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그래서 원래 갑이라는 요놈이 처벌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기 싫으니까 자기 친형 보고 좀 형이 나 대신 가갖고 처벌 좀 받으세요 했더니만 형이 오케이를 했나 보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된다? 경찰에 가갖고 자기가 범인이다. 자기가 불법 게임장을 원래 운영하는 사람이고 동생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뻥을 쳤는데, 단순하게 경찰의 물음에 그냥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허위 진술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게 돼요. 적극적인 어떤 자규행위가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죠? 요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적극적인 자규행위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야. 단순하게 경찰관의 물음에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수사에 혼선을 빚게 된다든지 수사력을 낭비하게 되는, 그죠? 국가적 법익의 어떤 침해 행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 이럼으로써 사건을 갖다가 은폐하게 되면서 진작에 잡아야 될 놈을 못 잡고 풀어주게 되고 엉뚱한 놈을 잡아들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범인 은닉 도피죄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 사파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야. 자, 다시 한번 가보자고. 자, 여기서 빨리 안 되냐. 자, 잠깐만. 커서 좀 조절하고. 자, 그래서 요 사파에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원래는 이 갑이라는 양반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놈인데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친형을 갖다가 지금 이용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친형이라는 양반이 그냥 경찰관의 물음에 소극적인 대답 정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예요?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허위 증거 자료, 허위의 자료를, 그쵸? 뭐 게임기를 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어떤 구입 출처라든지 이런 것을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자료를 경찰에 내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자, 요 양반 무슨 죄가 된다고? 바로 범인 은닉 도피죄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고. 그래서 기억번은 맞고, 자, 니은번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양반은 불법 게임장 운영하는 사람이야. 병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친형이고, 갑이 병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을 갑의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쵸, 당연하죠. 자, 병이 친족간 특례에 의해 처벌되지 않아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에게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죠. 그죠? 이 경우에는 범인 도피 교사가 됩니다.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아무리 친족이던 같이 동거 가족이던 자기 아버지건 형이건 누구에게 그런 것을 교사하게 되면은 형 나 대신 가서 형이 깜빵 좀 갔다 와 형이 대신 처벌받아 이거 범인도피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양반은 어떻게 돼요?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 틀렸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운전하는 음주운전 관련된 사고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 최근에 우리 그 유명 가수 사건 있었죠? 김호중 씨가 그랬나요?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을 했는데 자기가 운전을 해놓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매니저 보고 야 나는 유명 가수니까 네가 대신 처벌받아라. 나는 유명 가수니까 만약에 걸리면은 우리 회사가 망한다. 밥줄이 끊기니까 너는 유명인이 아니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저기 한다 하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동생 보고 매니저 동생 보고 가갖고 형사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 그랬거든요. 이 경우에 이 교사한 요놈 있죠. 그죠? 요놈은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됩니다. 그 교사한 놈은. 그죠? 그리고 친족간 특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동생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서 자기 혼자 스스로 가갖고 경찰에 가서 자수하는 형태로 가갖고 했다면은 친족간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동생이 시킨 거죠. 그렇게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출석해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그죠? 나오잖아요. 잠깐 다시 한번 가보자. 부탁했다며 지금. 봐봐 여기 봐봐 나와 있잖아.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자, 불법 게임장 운영과 무관한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그 게임장 운영한 불법 게임장 운영하는 동생의 부탁을 받은 거 아니야 지금 병이라는 양반이. 그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놈이 지금 시킨 거죠. 그러면 범인 은닉 도피 교사죄가 됩니다. 갑은. 동생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또 보자고. 자, 내려가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갑에게 어떻게 된다? 바로 범인 은닉 교사죄가 범인 도피 은닉 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자, 그다음에 디귿번에 보겠습니다. 디귿번에 보시면 을이 갑으로부터 300만 원을 직원들 회식 비용으로 전부 사용하고요. 같은 금액을 갑에게 반환했대요. 자, 이 경우에 을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일단 수뢰의 의사로서 돈을 받으면 바로 죄가 성립합니다. 훗날 그 돈을 갖다가 뇌물 준 갑에게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뇌물 받은 돈 회식 비용으로 사용하면 죄가 안 된다는 둥, 다시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는 둥, 죄가 안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뇌물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국가적 법에게 해당하는 바로 추상적 위헌범, 바로 그런 거동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상적 위헌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그죠?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 자체로 처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뢰의 의사로서 돈을 받으면 기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설사 나중에 이 경찰관, 아까 을이라는 놈은 경찰관이었었죠. 그죠? 그 경찰관이 그 300만원 받은 걸 가지고 직원들 회식 비용으로 먹고, 그리고 다시 그 돈을 갖다가 같은 금액을 뇌물 준 놈한테 반환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여전히 성립한다는 얘기죠.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뇌물수수죄 성립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디귿번 틀렸어. 되셨나요? 그래서 국가적 법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공무원은 무조건 뇌물과 관련되면 그냥 인생 좆됐다고 보면 돼. 그냥 인생 망한 거야. 그냥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의심 가면 받지 마, 무조건. 그리고 이유 없는 돈 받으면은 내 목숨 따시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특히 경찰관들은 그걸 아셔야 돼. 이유 없는 돈 받아서 안 되고요. 무조건 돈을 받으면 항상 남의 돈에는 가시가 있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엮인 거야, 돈 받으면. 그래서 돈을 받지 마요. 그래서 저는 경찰할 때 일절 심지어 담배 한 갑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만약 기읍과 달리, 자, 갑이 을 및
을이 초대한 비공무원 A.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지금 뭐냐? 몇 명 등장하냐? 갑이라는 양반, 을이라는 양반 등장하고 또 을이 데리고 온 A가 있죠. 그 경찰관이 데리고 온 친구 정도 되나 보죠. 초대한 비공무원이라고 나왔네요. 동석관 술자리에서 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대요. 술값이 얼마 나왔어? 300만 원 나왔죠. 자, 결제했으나 자, 각자 지출한 비용이 불분명하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뇌물 먹인 바로 을로부터 수뢰액 2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 했는데 추징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죠? 자,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그 지출 비용이 불분명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 경우에 거기다 적어보셔. n분의 1이죠. 이 경우에 인원수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야? n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지금 을이 비공무원 친구 A 데리고 왔죠? 그렇죠? 지금 술값 얼마 나왔어? 300만 원 나왔죠? 그러면 갑이라는 양반이, 그죠? 지금 300 중에서 100, 그 다음에 을이 100, 그 다음 비공무원 100.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을이 데리고 온 사람이죠. 비공무원 데리고 온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같이 싸잡아서 을에 대해서 얼마? 을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n분의 1이야. 그래서 지금 비공무원 A가 지금 도주 꼽사리가 꼈는데 이것도 누가 책임져야 돼? 을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 향응받은 건 얼마야? 총 n분의 1 하니까 2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죠? 200만 원을 추징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 인생 망가진 거죠. 그죠? 돈 받으면서. 돈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몰라, 뭐, 뇌물 받으려면 뭐, 한 1000억 정도 받으면 뇌물 받아. 아니면 뇌물 받지 마, 그런 거. 완전 인생 망하는 거니까. 1000억 받으면 그 돈 갖고 어서 더 도망가 버리던가. 근데 어쨌든 걸리게 돼 있죠. 저 걸려서 전부 다 국가한테 뺏기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뇌물 받으면 안 돼. 농담 삼아 아까도 얘기한 거고. 어쨌든 특히 경찰 공무원은 뇌물 받으면 인생 망가진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몰라, 나는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경찰 생활 잘한 것 같아. 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나, 내가 뭐 남들을 괴롭힌 적이 있느냐, 뭐 그런 건 없어요. 자, 어쨌든 뭐 요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키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그죠?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갑의 친형 병이라는 사람, 세 명이 등장했는데, 그죠? 이 갑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친형 병에게 형, 나 대신 형이 대신 처벌 받아주면 안 될까 해갖고 병이 지금 대신 경찰에 출석해갖고 허위 진술한 거죠. 허위 진술하고 허위 자료 제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양반은 죄명을 뽑아보면 어떻게 되죠? 범인 은닉 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은 범인 은닉죄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아까 뇌물 관련돼 갖고 아까, 그죠? 말씀드리는데 이 경찰관 을이라는 사람은 아까 어떻게 되는 거야? 뇌물을 받았죠. 그죠? 그죠? 뇌물 받았죠? 300만 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더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자면은, 자, 됐어. 이 300만 원. 자, 직원들 회식 비용으로 사용을 하던, 다시 그 돈을, 같은 금액을 갑에게 반환을 하던 상관없어요. 어쨌든 죄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아. 수뢰의 의사로서 돈을 받으면 이미 기수가 된 거야, 뇌물죄는. 되셨나요?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이냐면요, 기억번과 리을번. 자, 맨 첫 번째 기억번하고 맨 마지막에 리을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은, 자, 답을 2번 고르시면 돼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문제.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마칠까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해야지 뭐 더 어떻게 설명해도. 자, 마칠게요. 고맙습니다.